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딩 리그가 저는 형평성만 놓고 봤을 때는 내추럴 데이보다는 오히려 평등하다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라고 생각 안 합니다. 케미컬이 들어가는 보디빌더 대회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케미컬은 그들만의 리그 안으로만 봤을 때는 스포츠로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 올림피아 보는 거 개 좋아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올라잇과 건담이 있는 한 보디빌딩은 건재할 거예요. 뻔한 뉴스 지루한 토론 이제 그만 제3자의 시선으로 시사를 이야기하는 채널 서브캐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사회자 김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범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디빌딩은 과연 스포츠가 맞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야, 주제 누가 짰냐? 자, 센 거 갖고 왔다 이거. 오늘 또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오늘 누가 욕먹을래? 가보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보디빌딩은 스포츠인가요? 스포츠는 뭐 전략적인 판단을 기초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써서 진행하는 게임이나 오락행위를 말한다고 나무위키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 나무. 원래는 사실 저는 스포츠면 땀은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근데 사실 보디빌딩은 이제 시합 때 땀 흘리면 큰일 나잖아요. 감 터지면 땀 흘리면 큰일 나잖아. 감 터지면 큰일 나지. 땀 안 나려고 발악을 하잖아. 어쨌든 뭐 바둑도 마인드 스포츠라는 종목이라고 돼 있고 롤도 e스포츠인 것처럼 보디빌딩도 나무위키에는 레저 스포츠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지고 보니까 뭐 신체를 이용해서 어쨌든 각종 포즈를 통해 점수를 내면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스포츠다. 저는 사실 이게 절대 보디빌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 저는 그분들이 흘린 땀이 거의 뭐 웬만한 스포츠 선수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케미컬이 들어가는 보디빌더 대회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케미컬은? 네, 내추럴 보디빌더 대회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스포츠 대회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스포츠의 정의를 내리셨는데 저는 좀 스포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한계를 측정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냥 이 순수 이 몸에서 얼마나 극한의 영향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스포츠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이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좀 스포츠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은 어쨌든 내추럴 보디빌딩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스포츠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쵸, 저는 그쵸. 이해를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라고 생각 안 합니다. 보디빌딩을 하는 내 몸을 키우는 이 행동은 저는 스포츠에 가깝다라고 느끼지만 보디빌딩을 한 그 몸을 보여주는 행위로 내가 어느 정도 시합을 뛴다는 솔직히 저는 쇼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헬스란 운동을 해. 근데 무대 위에서 내가 벤치프레스 10개 고립을 누가 더 잘하냐를 만약에 시합을 한다면 그게 스포츠지만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벤치프레스를 몇 개 이상 한 사람이 1등, 2등, 3등이다. 이거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파워리프팅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일 많이 무게를 든 사람 그리고 개수를 많이 한 사람 이거는 이걸 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요걸 생각을 든 게 뭐냐면 축구 선수들이 축구 연습도 하지만 웨이트도 한단 말이죠. 다른 것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디빌딩도 똑같아. 내가 웨이트를 하지만 무대 위에서 시합장에서 웨이트 하는 걸 뽐내는 게 아니야. 이중격투기도 똑같아. 그치? 연습 때도 웨이트도 하고 유산소도 뛰어. 그치만 시합장에서는 격투기로 경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잖아. 보디빌딩도 똑같아. 웨이팅은 부가적인 요소인 거잖아. 그치. 그냥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해. 좀 더 얘기 나눠볼게요. 세계 반도핑기구 와다에서는 도핑을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엄씨는 내추럴 대회만 우선 스포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범준 씨도 혹시 엄씨처럼 내추럴 대회만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보디빌딩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약물을 사용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로 징계를 받거나 제명을 받지 않는 스포츠는 없는 거 저도 뭐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딩 리그가 저는 형평성만 놓고 봤을 때는 내추럴 대회보다는 오히려 평등하다 보거든요. 내추럴 대회에 도핑 피해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뭐 IFBB 리그라던가 그런 데는 사실 뭐 알 바 아니잖아. 네가 쓰던 말든 뭐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안으로만 봤을 때는 스포츠로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밖에서 봤을 땐 저는 약간 뭐 쇼 같기도 합니다. 뭐 논의 영역인 것 같은데 거기 대회는 그냥 그들만의 세상 같은 나는. 너도 나도 쓰니까 이제 너도 써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근데 저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피지컬, 그가 쌓아놓은 노력의 결과를 보는 스포츠고 경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거기서 이제 약물이든 도핑이든 그런 게 일체 들어오지 않아야 스포츠라고 보고요. 여기 와다에서도 이제 뭐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내추럴 대회는 이제 보디빌딩 대회라고 볼 수 있다고 스포츠라고 보고 케미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걔네는 뭔가 논 외에 그냥 생각인 것 같아. 그냥 스포츠하고 e스포츠가 따로 있는 것처럼 뭔가 그냥 케미컬 스포츠 그런 느낌이야 나는. 독립적인 리그라고 봐도 되고요. 그치, 그런 느낌이 나도. 이제 스포츠라는 거를 한 번에 정의할 수 없는 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은 나도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던 거야. 내추럴 보디빌딩이 만약에 쇼가 아닌
스포츠라고 우리가 합의를 봤으면 보디빌딩을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어느 측면에서는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전부 다 약물을 쓰게 되면 이건 오히려 공정하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는 거야. IFBB 리그 안에서만 공정하다는 말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느낌 같아요. 그냥 제주도 같은 느낌이야. 아, 외딴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독립적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는 섬이잖아. 그러니까 자치도다. 우리가 보통 보디빌더 선수님들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선수라는 뜻은 결국 운동 선수에서 선수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게 결국은 스포츠라는 게 그 말 전제 깔린 거예요. 어. 선수라고 부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나는 근데 원래 나도 애매했거든. 근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선수라는 표현 사용해도 된다 봐요. 프로게이머들한테 뭐라 해. 뭐 문호준 선수, 그렇지. 페이커 선수. 페이커 선수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건 e스포츠라고 규정이 됐잖아요. 보디빌딩도 이제 내저 스포츠 안에서는. 근데 이것도 뭐 선수라는 표현 쓰는 거는 뭐 딱히 뭐 문제될 건 없다. 나는 이렇게 딱 정의하면 될 것 같아. 대회가 있다? 그럼 선수라고 써도 돼. 이 부분 다음 좀 따져볼게요. 종목과 리그 특성상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물을 사용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약물을 사용하는 보디빌딩을 아예 사라져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선수들의 건강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약물 사용 보디빌딩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굳이 왜 없애냐의 의견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거의 반반 지키맹키로 뭐 두 입장 다 이해 가는 상황이긴 한데 그냥 올림픽 종목 아닌 거랑 뭐 전국체전 종목에서 빠지는 걸로도 그래도 뭐 나름 충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약물 보디빌딩 사라지기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올림피아 보는 거 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요층이긴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 범스테드가 우리 C범 형님께서 은퇴를 하였지만 내가 봤을 때 올라이과 건담이 있는 한 보디빌딩은 건재할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저 얼마 전에 부산 갔는데 다 이게 압도 티셔츠 입고 있더라. 아,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 같아. 그럼 다 압도야.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좀 지금까지 반대 입장이었잖아요. 사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거 좀 재밌으니까 본인의 한계치를 뚫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뚫고 나서 나오는 몸이 너무 재밌어.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몸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외계인 보는 느낌이잖아요. 부작용은 뭐 본인이 이제 다 알고 쓰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물을 써야지 내가 유명세롭고 내가 원하는 꿈을 갈 수 있는 무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사실은 내가 무조건 쓸 수밖에 없거든. 내추럴로 그치. 어떻게 나가. 이런 상황은 좀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나는 이것도 봐. 약물 사용 보디빌딩 대회가 없어진다고 치면 나는 이것도 문제라 보는 게 뭐냐면 어쨌든 약 쓸 놈들은 다 써요. 도핑 피할 놈들은 다 피하고 약물 보디빌딩 대회가 없어지고 내추럴 대회만 남았을 때 더 말도 안 될걸 거기가 오히려? 약물이 있다는 게 바뀌는 거랑 약물이 아예 없어지지 않은 이상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라고 그거네. 봐. 길을 하나 더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길이 일방통행이면은 음지에서 하는 것보다 편하네요. 양지에서. 뭐 그리고 뭐 사실 약물 보디빌딩이 음지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음지 쪽이라고 했던 게 이제 불법적인 게 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치. 저도 뭐 프로리그의 보디빌더들이 아까 엄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목숨 걸고 본인의 한계를 뚫고 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약물에 어쨌든 관한 발언을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들었을 때 가끔은 너무나도 유쾌하게만 할 때가 조금 아쉬울 때도 있어요. 사실 뭐 저도 보면 웃어요 막 재밌고 개웃기네 어떻게 저런 이러면서 막 봐요. 근데 야 너 좋은 거 들어갔나 봐.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좋은 게 아니죠. 몸을 해치는 거야.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중들이 두려움을 못 느끼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근육량에 대한 정보보다는 위험한 부작용에 관한 정보가 오히려 조금은 더 대중화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말한단 말이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것좀 부작용이랑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설명을 하면은 대중들로 하여금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드립을 치는 거 어때? 야 너 좋은 거 들어갔나 봐가 아니라 야 너 신장에 물이 많이 오겠는데 그렇지. 야 너 오늘 땀 주룩주룩 흘리겠는데 이거 야, 너 팔에 지렁이가 있냐? 약간 그런 식으로 차라리 했으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 폄하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디빌딩을 너무나도 재밌게 보고 IFBB 리그도 너무나도 재밌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점점 어쨌든 대중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 왜 뭐 과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약 하얀 가루. 그런 보약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사실 부작용보다는 야 이거 봐 환상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지린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안 된다 이거야. 나는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 이거야. 환상을 갖고 무지성적으로 뭔가 몸에 약물이나 이런 걸 주입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도 사실 맞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추럴일까? 당연히 그냥 몸에 주사 자국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에페는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와다에서 정해준 이건 약물을 사용했다라는 혐의가 있는 그 기준에 있으면 사실 다 약물이다. 너 뭐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어. 야 그럼 너 BCA 먹는 것도 약물이냐? 그렇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 야 너 아르기닌 그거 외부 호르몬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단백질도 모르이도야. 약간 그런 말이 있었어. 뭐 그렇긴 한데 식품은 건드지 말자고. 그러니까 불법이면 안 돼.
경구제까지는 뭐 봐도 되지 않냐. 다 약물이고 걸리면 그거는 약물인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 만약에 약물이 몸에 어떤 부작용도 없어, 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실 의향이 있는가? 막 약국에서 그냥 파이레를 사듯이 파는 거야? 홈플러스에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서 그래도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 이게 그거잖아. 내추럴이었을 때의 강점과 로이더로서의 강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 약국에서 이제 그런 약물들을 사게 되는 순간 그게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봐. 내추럴로 운동하는 애들을 바보 취급하고 너 왜 그렇게 운동하냐? 약물 한번 꽂으면 벤치 100으로도 가슴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거기서 이제 안 쓴다? 나 내 소신 지킨다? 그럼 박수 쳐주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약물을 쓴다? 비난받을 일 없다고 봐. 약간 나는 이것도 염두에 둘 거라고 뭐냐면 사람들은 희소성의 가치를 느껴요. 근데 이제 내가 뭐 편의점에서 뭐 약물을 사 그냥 때려 박아 다 가능해. 오히려 지구상의 90%가 다 그래. 근육빵빵이 될 거란 말이지. 근데 거기서 안 쓰는 개 멸치가 그래. 나온다? 그러면 개의 시선이 끌릴 수도 있어. 그때부터 미의 기준이 바뀌는 거야. 아까도 뭐 말했던 것처럼 내추럴은 희소하잖아. 근데 로이더들은 이제 빵빵한 게 그 일반적인 거니까. 아 나는 이 분야에서 이 말도 좀 웃겨. 내추럴은 희소하다. 왜 이 세상이 된 거야? 저는 어쨌든 부작용 없는 약물이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헬스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미적인 부분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다 솔직히 미적으로 하는 거야. 내가 뭐. 미적으로 하는 건데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합법적이다? 부작용도 없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치. 안 할 이유가 없어. 맞아. 안 쓰면 바보 느낌이 되겠지만 저는 바보예요. 오늘 보디빌딩이 스포츠인가 아닌가, 그리고 약물 보디빌딩에 관련해가지고 좀 우리가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 주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모두를 다 저는 존중합니다. 사용자든 안 사용자든 그리고 스포츠라고 생각하든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하든 절대 뭐든 간에 강요는 안 된다.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에 대해서 좋은 것만 제안해라. 나쁜 거는 제안하기보다는 본인이 느꼈을 때 목숨 걸고 할 자신이 있다면 하는 거고. 네, 뭐 저는 뭐 내추럴로 정점을 찍으신 분이 케미컬을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까지 도달하시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는 항상 무겁게 나가는 법이니까 고려를 하실 거면 하시는데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두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